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 엄마 행소맘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아침 신문을 읽으며 행복한 부자 발걸음 걸어보아요.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발표, 과천 위례 줍줍, 25년 자사고 유지, 외고 국제고 일반고로 전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발표를 했는데요. 6월 수도권 미분양 한 달 만에 25% 증가, 서울 준공후 미분양은 5배 증가. 국토교통부가 어제 날짜로 22년 6월 주택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값에 여러 언론사들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뉴스를 발행해서 불안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그런지요. 그래서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해요. 우선 국토교통부 주택통계 발표 내용을 정리한 표와 그래프입니다.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미분양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 경기 미분양 물량이 생긴 건 사실이네요. 그런데 인구수 대비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미분양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경북, 대구, 부산, 전남인데요.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 미분양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서울, 경기 미분양만 이렇게 제가 봤더니 원래부터는 거의 0에 가까웠던 수치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증가해도 퍼센트로 환산하면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예로 신문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서울에는 215 가구로 481%나 폭증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던데 사실 거의 0에 가까웠다면 215 가구가 굉장히 큰 수치지요. 그래서 퍼센트로 환산하니 480%나 보이니 이렇게 퍼센트보다는요, 인구수 대비 미분양이 얼만큼 증가했느냐를 보고, 조금 증가했네.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증가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증가했네. 인구 대비로 너무너무 많이 증가했다.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몇 퍼센트 또는 폭증했다, 폭락했다 라는 기사에 부안해동하기보다는 이렇게 직접 체크해 보는 것이 좀 더 객관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분양 수치를 보고 저는 서울 수도권은 그렇게 이제 막 달리는 분위기는 아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신문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대규모 하락으로 점치기에는 아직은 조금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전국적으로 지금 주택시장 심리가 침체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만약 실거주자 입장에서 봤다면 미분양이 비교적 적고 좀 보합인 지역들은 좋은 매물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실소유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여유되는 범위에서 이런 조정받는 분위기일 때 좋은 물건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살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럼 매매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수도권은 지난해에 비해서 55%만큼 거래량이 감소했고 지방은 33.7%가 감소했다고 해요. 이 감소한 분량에서 50% 정도는 아파트가 감소했고요. 그 외에 아파트 외 다양한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32.3%로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현재 시장 분위기도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22년 세제 개편이 있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삭제되면서 사실 보유의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 좀 아끼는 매물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으니 다시 매물을 거두고 버티게 되었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금리 인상 이슈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또 고가주택으로 이동하고 싶은 분들은 아직 주담대 금지가 풀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무리한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하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요. 며칠 뒤네요. 8월 1일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에만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LTV 담보 비율이 80% 가까이 되고 또 투기 지역 내라도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는 아예 원래 안 나왔잖아요.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라면 6억 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 대출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서 또 유도리 있게 바뀌게 되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새로운 제도 한번 짚고 갈게요. 자, 이렇게 매매 시장을 보니 저는 매매 시장은 지금 줄다리기 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다가 줄어든다고 이게 하락을 점치기보다는 지금은 보합에 가깝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시장을 발표했었는데요. 임대차 신고제에 따라서 이렇게 신고한 자료 그리고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난 상반기보다는 35.5%가 임대차 시장에서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월세가 51.6%나 된다고 하네요. 이에 금리 인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실 고정금리격인 월세로 계약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리고 또 집을 사려고 하니 대출에 대한 압박이 너무너무 크니까 우선 내 주머니 사정에 맞는 월 전세면 너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면 월세라도 이렇게 고정금리격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투자한 물건이 있어서 전세를 내놓으신 분이 있다면 내가 꼭 최고가 전세로 받을 거야 라는 마음은 조금 내려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미분양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더불어서 금리까지 오르고 있다. 물론 이제 막 자이언트 울트라 스텝까지는 안 되겠다라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오른 금리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과천 위례에 지금 10억 로또 줍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더라고요. 자, 줍줍이라는 건 뭐냐면요. 분양 취소권을 해당 지역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 통장에 상관없이 진행하는 무순위 청약. 그러니까 만약 내가 집이 없다, 무주택자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집이 없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분양 취소권에 대해서 제가 지원을 하는 거죠.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추첨제로 뽑히는 걸 줍줍이라고 합니다. 과천 자이가 있는데요. 이건 과천주공 6단지가 재건축한 단지예요. 이 줍줍 물건이 몇 개 나왔냐 보니까 12개가 나왔는데 59제곱이 11가구, 84제곱이 1가구가 나왔더라고요. 분양가는요. 59제곱은 8억 2천에서 9억 2천 사이고요. 84제곱은 9억 7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요. 현 주변 전세 시세가 보니까 59제곱은 9억, 84제곱은 11억입니다. 그러니 내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자, 이것은 8월 3일, 4일 접수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차후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도 줍줍이 나올 전망이다 라고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남시 하감동의 위례, 포례, 자이에서 한 가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8월 3일 날 이 한 가구의 대상으로 이렇게 추첨이 일어날 건데요. 131제곱이고 고층 물건이라고 합니다. 분양가는 9억 3천이고요. 현재 전세가로는 실거래가로 찍은 게 11억이라고 해요. 제 돈이 안 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실수요자다 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줍줍이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라면 이런 좋은 거 당첨되도록 꼭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당장 돈이 부족하고 대출 이자가 부담돼서 들어가 살기가 좀 부담된다면 뭐 어때요? 전세로 돌리고 좀 이렇게 종잣돈을 모아서 가면 되니까요. 그죠? 전세로 돌리면 오히려 돈을 더 받거나 또는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부담 없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자사고 유지, 외고 국제고는 25년 폐지 검토. 현재 중1이 고입을 하는 25년도에 해당됩니다. 외고 국제고가 폐지되는 이유를 들어보니 어학인재, 국제인재 양성이 설립 목적이었던 학교인데 졸업생이 어학과 상관없는 분야로 대부분 진출하니 이것을 폐지하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폐지한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대답에 이 두 가지 종류의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원래 이렇게 어학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학교다 보니 어학을 특수 교과목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추가로 일반고 중에서도 과학 중점학교, 예술 중점학교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분야를 심도 있게 가르치는 일반고를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추가 발표했어요. 이에 대해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자녀가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동시에 만약 내가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를 한다면 어디를 해야겠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2025년은 전국 고등학교가 지금 고교 학점제로 모두 전환하는 때입니다. 교육부에서는요,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아이들이 자기 적성에 맞게 선택하고 그것을 수업을 듣도록 지원을 하겠다 해서 이런 교과목 개설을 위해서 교원 수급 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연기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속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는 학교로 그 모든 것이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학교의 역량 차이가 학생의 대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인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로 전환될 외고 국제고, 그리고 현재 과학예술 중점학교뿐만 아니라 추가로 지정될 학교들, 그런 일반고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를 그 지역에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거기로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외고 국제고의 위치, 그리고 일반고 중에서도 입시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 또한 과학예술 중점학교는 어디인지 미리미리 체크해 놓으시고 실거주라면 이런 점도 염두하고 집을 사시거나 또는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런 지역 저런 지역 다녀보면 그래도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지역이 참 살기 좋더라고요. 아이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초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 수가 줄어든다고 최고로 키우겠다는 마음 또한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더 커지면 커졌지요.
그러니 실거주로 집을 사든 투자로 집을 사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돈을 보내야 내 돈을 잃지 않겠다는 생각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힘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